여러분,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인물들은 모두 무언가를 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쿠데타를 일으켰고, 태종은 왕자의 난을 일으켰고, 세종은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행동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다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되지도 못했고, 역사를 바꾸지도 못했고, 심지어 자신의 삶조차 스스로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냥 죽었습니다. 뒤주 속에서 아버지의 명령으로 사도세자, 조선 영조의 아들, 정조의 아버지, 그리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생을 마친 왕세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화가 나실 겁니다. 슬프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무언가 익숙한 감정을 느끼실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는데 실망하고 실망했는데 또 기대하고 그러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우리 모두가 어느 쪽으로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오늘 우리는 사도세자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 28년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걷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시작합니다. 일막일상의 세계 기다리던 아들. 1735년 1월 21일 조선 영조 11년 경희궁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탄생이 왜 특별했는지를 알려면 아버지 영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영조, 조선 21대 왕, 제위 52년으로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왕. 그런데 영조에게는 오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효장세자, 영조의 첫째 아들. 그러나 효장세자는 10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이후 영조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10년 가까이. 그 10년 동안 영조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왕에게 후계자가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리고 1735년 드디어 아들이 태어납니다. 영조의 나이 42살. 그 시대로서는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 영조는 이 아이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세상에 하나뿐인 보물처럼 대했을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이 아이 하나에 걸었을 것입니다. 기대가 얼마나 컸을지, 그 기대의 크기가 나중에 얼마나 큰 비극이 됐는지를 우리는 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알게 됩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선. 그리고 2살의 왕세자로 책봉됩니다. 나라의 다음 왕이 될 아이로. 어릴 때의 이선은 총명했습니다. 재능이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좋고 글을 빨리 배우고 여러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영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이망 욕망의 자각, 아버지의 기대, 아들의 두려움. 영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극도로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영조 본인이 왕이 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숙종의 아들이었지만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이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콤플렉스를 안고 살았습니다. 경종과의 갈등 속에서 간신히 왕위에 올랐고 이인좌의 난 같은 반란도 겪었습니다. 이런 삶을 산 사람은 2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그 고통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너그러운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그 불안이 더욱 강한 통제욕으로 발현되거나. 영조는 후자였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했습니다. 유교 경전을 완벽하게 외워야 했습니다. 말실수가 없어야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해야 했습니다. 왕세자답게 늘 완벽하게. 어린 이선에게 이 압박은 어떠했을까요? 2살의 왕세자가 됐습니다. 철도 들기 전에 나라의 무게가 어깨에 얹혔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항상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따뜻함보다는 평가의 눈이었습니다. 아들이 책을 읽다 막히면 영조는 꾸짖었습니다. 의뢰에서 실수하면 영조는 실망을 드러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마다 영조의 태도는 냉랭해졌습니다. 어린 이선은 아버지 앞에서 점점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긴장하면 더 실수합니다. 실수하면 더 꾸지람을 듣습니다. 꾸지람을 들으면 더 긴장합니다. 이 악순환이 어린 왕세자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자에게 또 하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조가 자신을 어려워하고 기피한다는 것을 이선은 어린 나이부터 느꼈습니다. 영조는 왜 아들을 기피했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아들이 경종을 닮아서 불편했다는 설도 있고, 탕평책을 두고 노론과 소론 사이에서 세자가 정치적 위협이 됐다는 설도 있고, 영조 자신의 불안한 심리가 아들에게 투영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의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이 평생 이선을 따라다녔습니다. 산막욕망의 실행 대리청정, 그리고 균열. 1749년. 사도세자 나이 15. 영조가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깁니다. 15살에 국정을 대리하는 자리. 오늘날로 치면 중학교 2학년 나이의 아이가 나라를 다스리는 업무를 맡은 것입니다. 대리청정은 영조의 의도가 복잡한 결정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세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조는 대리청정을 맡기면서도 사사건건 간섭했습니다. 세자가 결정을 내리면 뒤집었습니다. 세자가 신하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견제했습니다. 세자는 왕도 아니고 그냥 세자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이 시기부터 사도세자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예에 집착합니다. 활쏘기, 말타기, 무기 다루기. 원래도 문보다 무에 관심이 있었지만 대리청정 이후 그 경향이 더욱 강해집니다. 영조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왕세자는 학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예에 빠지는 것은 왕세자답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부자 사이의 갈등이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기록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세자가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 옷을 입지 못한다는 것, 옷을 입으려 하면 극도로 불안해한다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 내관과 나인들을 죽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대 정신의학의 시각으로 보면 사도세자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극심한 불안장애 혹은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심리적 외상이 발현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이것을 이해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미쳤다고 봤습니다. 혹은 폐악하다고 봤습니다. 아버지 영조에게도 궁궐의 신하들에게도 사도세자는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사막 바닥을 치다 뒤주, 그 여름. 1762년 윤 5월. 사도세자 나이 28.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영조가 세자를 패한다는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뒤주에 가두라고 명합니다. 뒤주. 쌀이나 곡식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크기. 사도세자가 그 뒤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뒤주 뚜껑이 닫힙니다. 그 안에서 사도세자는 8일을 버팁니다. 8일. 물도 없이, 음식도 없이,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 8일 동안 뒤주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갈증, 배고픔, 어둠, 열기, 그리고 공포.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아버지를 불렀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체념하고 있었을까요?
이 뒤주 밖에서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훗날 정조가 될 이산. 당시 나이 11살. 이산은 할아버지 영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영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아버지가 뒤주 안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1762년 윤 5월 21일 사도세자가 뒤주 안에서 숨집니다. 나이 28. 영조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여러 시각으로 이 사건을 분석합니다. 노론과 소론의 당쟁. 사도세자 주위에 소론 세력이 모여들면서 노론의 견제와 모함이 심해졌다는 분석. 나경원의 고변이 영조의 결정을 촉발했다는 것. 그러나 동시에 영조 개인의 심리적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 기대와 실망이 수십 년간 쌓인 끝에 폭발한 것. 영조는 사도세자가 죽은 후 그 이름 앞에 사도라는 시호를 붙였습니다. 생각할 사 슬퍼할 도. 생각하면 슬프다는 뜻.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슬퍼한다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오막내면에 전한 해경궁 홍씨가 본 사도세자. 사도세자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경궁 홍씨. 사도세자의 아내. 그리고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는 훗날 한중록이라는 회고록을 씁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겪은 것을 기록한 책. 조선 여성 문학의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 이 한중록에서 해경궁 홍씨는 사도세자를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한중록의 기록은 복잡합니다. 해경궁은 사도세자의 이상 행동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옷을 입지 못하는 공포증, 환각, 폭력. 이것들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그 남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록합니다. 어린 시절 총명했던 세자.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위축돼 가는 세자. 그리고 결국 무너져 내린 세자. 해경궁은 남편의 비극이 영조의 지나친 압박과 냉대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기록하면서도 동시에 시아버지 영조의 입장도 이해하는 복잡한 시각을 보입니다. 한중록이 쓰인 맥락도 중요합니다. 해경궁의 아버지 홍봉안이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해경궁은 그 가문을 변호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중록이 얼마나 객관적인 기록인지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경궁 홍씨가 본 사도세자는 단순한 광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중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경궁 홍씨 자신의 삶도 비극이었습니다. 15세 세자빈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야 했고 아들을 보호해야 했고 시아버지 영조의 눈치도 봐야 했습니다. 남편이 뒤주에서 죽어가는 동안 그녀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십 년을 더 살면서 아들 정조가 왕이 되는 것을 보고 정조마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혼자 남아서 그 모든 기억을 글로 남겼습니다. 한중록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닙니다. 한 여자가 평생 담아둔 원한과 슬픔과 사랑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 덕분에 우리는 오늘 사도세자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육막 귀환하다 아들 정조가 아버지를 기억하는 방식.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산. 사도세자의 아들. 훗날 정조. 정조가 왕이 됩니다. 1776년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정조가 즉위하면서 한 말이 유명합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뒤주 앞에서 11살에 아버지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아이. 할아버지 영조의 후계자로 살아야 했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잊을 수 없었던 사람.
왕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나는 그 죽은 아버지의 아들이다. 정조는 아버지를 복권하려 했습니다.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화성을 건설합니다. 화성. 지금도 수원에 남아있는 그 성과. 화성은 단순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정조가 아버지를 위해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자주 찾았습니다. 수원까지 직접 행차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멀었는지와 상관없이 묘 앞에서 정조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버지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역사는 그 장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정조가 화성을 짓고 수원을 발전시키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려 한 모든 노력이 그 말 못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그것이 정조가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7망-영조의 후회, 그리고 조선이 치른 대가. 사도세자가 죽고 난 후 영조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1762년에 아들을 죽이고 영조는 1776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14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14년 동안 영조의 기록을 보면 무언가 달라진 것이 보입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을 꺼렸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이산을 후계자로 삼으면서도 이산이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공식 석상에서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결정을 끝까지 정당화하려는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 것입니다. 영조는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고 싶었지만 그 결정이 남긴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새손 이산을 볼 때마다 죽은 아들의 얼굴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이 치른 대가도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노론과 소론의 당쟁이 왕실까지 침투한 결과였습니다. 신하들의 정치적 계산이 왕세자의 목숨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정조가 즉위 후 가장 강하게 추진한 것 중 하나가 탕평이었습니다. 당파를 넘어 인재를 쓰겠다는 것. 규장각을 설치하고 문체 반정을 시도하고 개혁을 밀어붙인 것. 그 개혁의 뿌리에 아버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당파 싸움이 아버지를 죽였다. 그러니 내 시대에는 당파를 없애겠다. 정조의 개혁 의지는 단순한 정치적 이상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복수이자 추모였습니다. 그러나 정조도 결국 44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완전히 복권하지 못한 채 사도세자의 비극은 아들 정조의 비극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뒤주에서 죽은 것을 목격한 11살의 아이는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살다가 아버지의 원한을 다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조선이 당파 싸움으로 치른 대가였습니다. 팔막 변화된 일상 사도세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는 사도세자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왜곡이 많았습니다. 영조 시대에는 사도세자의 비극 자체를 입 밖에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왕이 아들을 죽인 것. 이것을 함부로 이야기했다가는 역적이 됐습니다. 정조 시대에는 아버지를 복권하려는 정조의 노력이 있었지만 노론 세력의 반발도 강했습니다. 사도세자를 완전히 복권하면 그의 죽음에 관여한 노론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 정치적 줄다리기 속에서 사도세자의 진짜 모습은 오랫동안 제대로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근대 이후 역사학자들이 사도세자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시각이 옳은지는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도세자는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식도, 그 시간도, 그 이유도 자신이 결정한 것이 없었습니다. 28년의 살. 2살의 왕세자가 됐고 28배 뒤주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 26년 동안 그는 아버지의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감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사람은 끝없이 압박받으면 무너집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재능 있는 사람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감각, 어떻게 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감각이 쌓이면 결국 무너집니다. 사도세자가 보여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기대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높은 기대가 사랑의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기대가 아이를 짓누르는 무게가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영조는 아들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방식이 틀렸습니다.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영조는 끝내 몰랐거나 알면서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아들의 목숨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사도세자가 우리에게 묻는 것. 1762년 윤 5월 21일.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28. 뒤주 속에서 8일 만에. 역사에서 이보다 더 비극적인 죽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 2살의 세자가 되고 28배 아버지의 명으로 뒤주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 26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조금이나마 들여다봤습니다.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아버지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기대가 자녀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자녀에게 완벽을 요구하면서 그 아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들들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의 기대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를 실망시킬까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억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주변에 무너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뒤주 밖에서 지켜보던 신하들처럼. 사도세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남긴 질문들은 26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정조는 그 질문들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화성을 쌓고 아버지의 묘를 지키고 아버지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면서 아버지가 살아서 받지 못한 것을 죽어서라도 돌려주려 한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정조였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사도세자였습니다. 생각하면 슬프다. 사도. 그 이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서 울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를 쉽게 말해주는 재미이모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납시다.